네, 4주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중장년기에 대한 발달 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장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개 40세부터 64세까지의 시기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엔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청년을 65세까지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장년기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청년기라고 유엔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청년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40세에서 64세까지는 중년기 또는 장년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먼저 신체적 발달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이 시기부터 이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이 조금씩 감퇴돼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를 한다라든가 혹은 또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을 갖다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그 사망자들을 보면은 대략 노년층, 즉 연령이 높은 층에서 사망자가 이제 나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요 중장년기 시대에는 사실 건강에 굉장히 그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적인 변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성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갱년기 장애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수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대략 한 6분의 1 정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성을 많이 잃게 되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 최근에 이제 완경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폐경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궁의 어떤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또 가슴도 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신체적 고통 이런 것들도 동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갱년기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그 정자의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여성들보다는 조금 그 강도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남성의 경우도 남성의 호르몬이 이제 적어지는 그런 이제 그 성적 능력의 저하 시기에 이제 이른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인체는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골고루 이렇게 분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성 호르몬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양이 많고 남성 호르몬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되는 이제 그런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는 여성은 조금 더 남성스럽게 남성은 조금 더 여성스럽게 이제 변한다는 거죠. 호르몬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이 음성이 조금 고음에 가까워. 즉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음이 되고요. 또 머리카락도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인지 능력 측면에서도 인지적 반응 속도가 상당히 이제 늦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이제 중장년기에 들어서면은 신입사원들하고의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대처 능력, 반응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중장년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일처리를 갖다 이제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방향을 제시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자녀 양육이라는 측면이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벌써 중장년 정도 되면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은 어떤 가정을 이제 진짜 어느 정도는 이제 튼튼하게 다져나가고 또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뒷받침이 충분히 돼줘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에도 능동적으로 몰두를 하게 되고 직업적으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한편에서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제 뭐가 찾아오게 되면은 이제 이 중년 정도 되면 이제 승진이 어떤 이제 임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을 탈락을 한다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년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의 나이가 이제 상당히 높은 나이인 것이죠. 이제 노부모가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부모에 대한 봉양이라든가 또 이런 노부모에 대한 봉양,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 이런 측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신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된 그런 이제 가족 생활을 갖다가 꾸려나가야 된다, 그런 이제 부담감도 갖게 되고요. 또 성공적인 가족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 계획, 뭐 자녀들의 이를테면 뭐 결혼이라든가 또 어떤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차분하게 해야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이죠. 또 외부적 사회관계망이라든가 가족 생활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조금 또 균형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인정받아야 되는, 또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뭔가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 내에서는 또 이제 가족들 간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 이런 이제 부담감 때문에 어떤 균형성을 갖다 이루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훈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성인으로서 활동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품으로부터 독립되고 뭐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제 관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독립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도 이렇게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자녀들은 이제 사회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과의 어떤 사회생활과 가정 내에서의 어떤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쌓이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또 자녀의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머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성, 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성인으로서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조금은 어떤 뭐 중장년 층에서의 고독감이라고 할까? 그동안은 자녀들이 이제 내 품에 어떤 자녀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독립하고 또 스스로 어떤 이제 자기 생활을 갖다가 헤쳐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인정도 해야 되고, 그런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도 낳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김준영 씨
유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김영자님 뭐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하이. 경숙 씨, 네, 혜기 엄마야. 이효진 씨 뭐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이미정님 뭐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다니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좀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응. 생소할 때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너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나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불렀어.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기다릴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날 전화 해줘서. 그때들만 생각하면 좋아서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은 너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금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부모님들하고 좀 이제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자택에서 이제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겠지만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어느 정도 연락도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가끔이라도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이제 중장년기의 시기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직업적인 성취,
그리고 직업의 전환 이런 것들이 직업 자체가 곧 경제 생활의 근간이자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라든가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 또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동안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잘 헤쳐나가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최근에는 뭐예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어떤 취업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빨리 조기 정년이 시행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이제 쌓이게 되고요. 또 막상 정년을 또 일찍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고 또 이제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중장년기를 걸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사실은 유엔에서는 노년기라고 표현 안 한다고 그랬었죠. 예. 요게 이제 중년기입니다. 65세부터가. 네.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이제 노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신체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노년기의 특징으로서 생리 및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쇠퇴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화가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고요. 또 외형적으로는 흰 머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도 구부정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연골 조직도 많이 이제 퇴화가 되고, 또 이제 피부도 주름이 많이 생기고요. 또 색깔도 피부에 이제 색도 많이 이제 그 퇴색이 되고 창백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체온 조절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이제 골다공증, 예, 이제 출산에 의해서 그런 이제 그런 영향들이 이 시기에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제 노화에 따라서 심장 질환이라든가 치아 결손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화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기관지, 호흡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러한 질병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되는 건 시기인 것이죠. 감각이라든가 인지기능 측면에서도 시력도 약화가 되고 청각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노년기에는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좀 그 삼가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제 그 자기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혜택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미각 구별이 이제 좀 쇠퇴하고 그래서 이런 노년기에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짰다가 어떤 경우는 싱거웠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면 시간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또 운동 반응이라든가 반응 시간,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정보 처리 과정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감퇴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반응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 있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또 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노인성 치매라든가 또 어떤 그 이런 요소로 인해서 대인관계 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뇌부진이 골수에서 혈액과 면역 세포를 만드는 조혈 줄기세포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노인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면서 이른바 면역노화가 찾아옵니다. 각종 노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는 원리를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뼈를 만드는 귀의 미성숙 세포에서 스메드포라는 유전자를 제거하면 골수에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숙 세포가 성숙했을 때 같은 유전자를 제거하면 조혈줄기세포가 아예 사멸했습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골수의 미세 환경을 조절해서 혈액을 조성하는 조혈줄기세포의 노화나 사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조혈줄기세포의 노화 원인 중 하나가 밝혀지면서 각종 노인병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토대를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혈구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늙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얻었단 말이죠. 네. 지금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일찍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끊었는데요. 유튜브 주소를 갖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또 노년의 발달 단계 측면에서는 이제 자아 통합이라든가 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은퇴로 인해서 자아 기반이 와해가 되는 한편에서는 또 이제 정체성도 잃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와 동시에 이제 노년기에 이르면은 주변에 있었던 동료라든가 선배라든가 이제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압박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정서적인 변화 측면에서도 이제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중장년 시기까지만 해도 어떤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사회적 활동을 갖다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동이 주였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수동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를 조심하게 되고 또 경직성이 늘어나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는 우울한 그런 이제 성향들을 갖다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를 부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제 피부양 자로서 어떤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 한편에서는 자기가 가졌었던 그런 유산들을 어떤 자손에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도 이제 가지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회 역할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업에서 물러남으로써 조금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제 역할에서 이제 피부양자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이제 배우자가 이제 사별을 한다라든가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독신으로 이제 남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또 2세를 갖다가 이제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부모의 역할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존적인 지위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부부관계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그에 따른 식욕 상실, 뭐 체중 감소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양자에서 피부양자의 지위로 이제 바뀌면서 그런 어려움들,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핵가족, 소가족 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어떤 그 이제 손자 손녀들 간의 연락도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제 소원해주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의기 침체되는 이제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또 손자녀의 양육은 점점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줄어들고 또 자신들은 뭔가 어떤 자신들의 그래도 어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동료들,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동료들하고의 이제 관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친구나 이웃 관계가 예를 들어 노년에는 이사를 간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새롭게 관계를 갖다 갖고 그러는 게 어려워지니까는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오래 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의 경우 이사하는 경우를 갖다 사실 보기가 어렵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는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지고요. 자아 존중감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하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예. 또 노년에 대해서 한번 그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실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너 이름이 카페 비예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카페 비의 비는 이 바이오를 의미합니다. 이 궁금하지만 좀 어려운 바이오 이슈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신경원 앵커는 바이오 하면 어떤 이슈가 떠오르나요? 바이오 하면 우선 뭐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저희가 과학뉴스에서 제일 좀 많이 전해드리는 단어 하면 DNA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예.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건강하게 치매 없이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오래 살면 깨끗하게 살면 200살, 300살 살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두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예, 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텔로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로미어, 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성규 기자가 과학뉴스 팀에서 제일 선임, 나이가 가장 많아가지고 노화 관련된 텔로미어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인정하셨는데요. 네, 텔로미어가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우선 해주실까요? 이 텔로미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 양쪽 끝 부분을 말합니다. 예, 이 모자처럼 달라붙어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텔로미어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 교수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think of the telomere as being a little bit like the little cap at the tip at the end of a shoelace. So if you think of the chromosome as the shoelace, and then there's two little tips at the end, and those seal off the ends and protect. 네,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가 끝에 달려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네.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텔로미어가 노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늙는다는 거는 이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 세포도 늙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이 세포 네, 제가 좀 끊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끊었지만은 바로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 이 텔로미어는 노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요. 염색체 끝에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텔로미어가 점점 계속 유전자가 늘어나고 세포가 계속 재생됨과 더불어서 조금씩 달아간다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달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노화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제가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텔로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제 주소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제출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유튜브 클래스에도 마찬가지 구글 클래스에도 요 과제는 올려놓을 테니까는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아기, 요아기, 그리고 뭐 아동기, 학령 전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중년, 노년까지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세 시기를 약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년치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30세를 뭐라고 했냐면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이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을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40세는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예. 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50세는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천명은 이제는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60세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회갑, 환갑이라고 하죠. 그러나 공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귀가 이제는 순해진다. 욕을 하든 나쁜 이야기를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70은 옛날에도 굉장히 70까지 사는 게 귀하다 해가지고 고희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종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종심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른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80은 표현이 안 돼 있고요. 88세가 있습니다. 88세는 88을 한자로 쓰면 8, 그 다음에 열십자 쓰고 또 8 쓰면은 이거 쌀미자가 돼요. 그래서 쌀미자에 미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99세는 백수라고 합니다. 아니 100살도 안 됐네 왜 백수라고 하느냐. 100살은 100백자 한자로 쓰면 100백자잖아요. 거기서 그거보다 한 살이 모자라잖아요. 99세가. 그러니까 거기서 100백자 한자에서 맨 위에 있는 일자를 떼면은 흰 백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얀 흰 백이라는 의미의 백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퀴즈 낼게요. 퀴즈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65세. 제가 여러분들이 한참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65세는 지공이라고 합니다. 왜 지공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은 지하철이 공짜, 그래서 지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